인상도 되게 좋으신데 아직 결혼을 못 하셔가지고. 네, 못했어요. 네. 남들이 하는 거는 다 하고 결혼이라는 것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네, 행복이 걸린 것들인데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그 내용은 조금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못 내리겠다. 네. 저는 나이는 38이고요.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고, 비혼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이제 살고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 닉네임은 그냥 비혼남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결혼 2년 차 35살 장신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신님. 네. 저도 처음에는 결혼주의는 아니었어요.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접게 되는 순간에 이제 현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하고는 한번 결혼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서 2년 여름 끝에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혼을 이제 선택한 계기가 된 거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받쳐주지 못하면 결혼 자체도 너무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혼자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어요. 비혼 결심한 3년 전, 35쯤, 네, 그쯤 결정을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건데, 장신나님은 이제 만나셨으니까 결혼이 가능하다. 그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게 적지 않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 옆에서 힘이 되어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세 계획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아이한테 모든 걸 헌신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뒷받침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계속 걱정은 하고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고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많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와이프가 있거나 아이가 있으면 그렇게 막 모험을 하지 못할 텐데, 일적인 부분에서 단점 부분은 딱 외로운 부분, 그 부분 하나인 것 같아요. 외로우신가 봐요. 네, 외롭죠. 네, 안 외롭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되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공감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때 이제 공허한 집이 좀 많이 외로움을 이제 확 느끼게 만들죠, 저를. 네. 잘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입니다. 인상도 되게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네. 아직 결혼을 못 하셔가지고. 네, 못했어요. 네. 비혼이라는 얘기나 이런 걸 했을 때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게 뭐 성적이든 정신적으로든 내지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저한테 인생을 너무 쉽게 살려고 그런다. 혼자 즐기고 놀고 그렇게 살려고 그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동성애자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설명은 해주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제가 나중에 설명하기도 되게 귀찮아지고, 비혼이라는 걸 결정하는 것도 결혼을 결정하는 것만큼 크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 2년 차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 둘이 같이 붙어 다녀요. 24시간을 같이 있는데, 간혹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거나 혹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지겹지 않니?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한때다.
좀 지나면은 금방 사그러질 텐데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거든요. 남들은 불편한 시선으로 저희를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좀 배려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원래 남의 얘기를 되게 막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부러워서 그런 거고 시샘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결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거는 다 하고 지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결혼이라는 것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후회하더라도 결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그 내용은 저한테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사실. 예.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처럼 이런 일이 아닌데 행복이 걸린 것들인데,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내지는 이제 결혼은 그래도 해야지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처럼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좀 거부하는 편이라 이번에 못 내리겠다. 네. 좀 이성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좀 쉬운 것 같긴 해요. 짧은 교제를 하고 있다가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가식적으로 대하는 저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을 보다가 본 모습을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다 보니 이혼이라는 거를 쉽게 너무 빨리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초반에는 좀 있긴 있었거든요. 아이를 다 낳으시고 키우시고 성년된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이혼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포인트예요, 사실. 예. 한 20년, 30년 이렇게 가까이 이해해가면서 맞춰가면서 정말 적응해가면서 살았는데도 결국에는 이혼을 한다는 게, 제가 결혼을 생각했을 때 아, 나는 과연 함께 누군가와 오래 갈 수 있을까? 오래 가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혼을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결혼을 하는데 그 위험 부담이라 그래야 될까?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별로 공감할 게 없어서 이번 거는 큰 내용이 없어서.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이 100%예요,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실패한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저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걸리더라고요. 현재 여성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조건이 맞춰지지가 않으면 앞으로의 이제 삶의 가능성에 대해서보다도 현재 조건이 맞지 않으면 돌아서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남자는 뭐 지불해야 된다, 뭐 여자는 뭐 예물예단을 전부 다 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렇게 살다 오니까 아, 이게 누구를 위한 결혼식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지금 와이프한테 반반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서로 좀 조금이라도 덜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경제적인 이런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좀 못하거나 미룬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돈을 많이 모은 거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많이 찾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었어요. 부모님의 도움은 그러면 양가 쪽에서 전혀 받으신 게 없는 건가요? 아, 도와주시긴 했죠. 도와주시긴 했는데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저렴하게끔.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했을 때 부모님 돈을 어느 정도는 다 받더라고요. 네. 빌려서 하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흔히 말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그러면 부모님이 시켜주는 거 아닌가? 대학교 가듯이 등록금 받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 제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저는 제 스스로 하고 싶은데, 네네.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집값도 막 치솟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쩌면 쉽고 당연한 일이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 부모님 도움받는 게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으신 분이 만약에 생기시면 그래도 그런 경제적인 부담감을 서로 말을 하고, 저처럼
그렇게도 안 되시는 건가요? 결혼을 있었죠. 너무 하고 싶어도? 해본 적이 있었죠. 아,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자간에 둘만의 문제면 괜찮은데 가족들도 걸리고 여자친구 어머님 쪽이 그걸 좋지 않게 보시기 시작하시면 계속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치고 여자친구도 지치고 부모님들도 지치고 저희 부모님도 속상하시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부러워서 하나 내릴게요. 이게 조금 애매해가지고요. 일단은 내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안 좋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 앞으로 계속 뭐만 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점에서 조금 공감을 한 거예요. 내가 소중한 남의 집 딸을 데려오면서 아니면 함께 살면서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모님들이 저렇게 예민해 하시고 신경 쓰시고 그러면 내가 그것도 잘 못할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중엔 들거든요. 포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결혼 전에는 조금 남자들이 불평등 대우를 받는 것 같고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혼제도 안에서는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불평등하다고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제 신혼이시지만 딱 그때는 객관적으로 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육아가 시작되면 거기서 여성들이 굉장히 불평등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상황이. 아이를 안 가지시거나 그런 경우에도 약간 이제 옛날 사고방식 때문에 남편 쪽으로 이제 쏠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면 내 아들이 만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결혼을 하면 내 아들이랑 사는 여자라고 생각하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며느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또 그걸 또 모르고 이랬을 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결혼도 그냥 조금 평등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아이를 갖기 전부터 뭐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렇게 다 각자의 그 분담을 하고 그 생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가정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아이를 출산한다고 해도 독박 육아로 와이프한테 전부 다 그거를 독박으로 시켜주고 싶진 않아요. 모든 일들을 평등하게 같이 하고 싶어요. 장신남님께서는 평등을 추구하시는데 객관적으로 다른 분들을 봤을 때는 어떠신 것 같아요? 모든 지위를 남자가 뭐 다 하려고 하는 느낌을 전 많이 받아요.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좋은 분이네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감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로서 조금 좀 미안할 정도로 여성분들한테. 네, 맞아요. 마지막에 합의점을 이뤘으니까. 예. 그 비혼주의라든가 이런 결혼이라는 거 자체가 좀 신경이 안 쓸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그런 걸 좀 잡아준다면 저희 후손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장신남님이 멋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가정 일을 함께 한다, 육아를 함께 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남성분들이, 저도 남자지만 잘못하는 표현이 도와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면 노년에 싱글이든 돌싱이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좀 모여 살거나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거나 협동조합 이런 것처럼 그런 제도들을 좀 나라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떠나서 누구든 외롭지 않고 네. 좀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멋있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비혼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숨겨져 있던 걸 다시 한번 꺼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훈남이시니까 조금 더 좋은 빨리 이성을 만나셔서 저같이 똑같이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와이프가 될 사람하고 조금 더 즐거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